뉴스가 어렵다, 따분하다 생각하셨던 분들 이 시간 집중해 주십시오. 쿠키뉴스의 대표 훈남 기자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대표 미남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먼저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망자 1명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많은 이들을 잇따라 숨지게 한 급성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는데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형량 그리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 정부와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매일 거리로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정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단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평생 자가호흡을 할 수도 없고 폐가 굳어서 목숨까지 잃은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심 기자, 사건이 표면 위로 올라온 게 언제부터죠? 네, 2011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20, 30대 산모 7명과 또 40대 남성 1명 등 총 8명이 미확인 폐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그중 30대 산모 4명은 폐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세를 보이다 숨졌고요. 또 3명은 폐 이식을 통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가 위험 요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다른 유해 물질도 아니고 가습기를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넣었던 살균제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았나요? 네, 일단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은요, 가습기 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가습기 물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입니다. 또 1997년 이 제품이 출시된 이후 연간 60만 개가 팔렸고 또 2011년 당시 시장 규모는 판매 기준으로 20억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렸던 거죠. 또 가장 피해가 큰 옥시 제품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총 227만 2천여 개에 이뤘습니다. 네, 시장 규모가 컸다는 건 그만큼 잠재된 피해자가 많다는 뜻인데요. 그 후에도 사망자가 계속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이 되자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고요. 또 결국 정부가 나서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판매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설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죽기까지 하겠냐.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지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실험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그리고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또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을 한 달 만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또 수거 명령 제품의 이름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 안전 포털 시스템에 공개했고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매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이 아니라 일반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 촉구를 하기 시작했죠. 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 가을,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1년이 다 돼서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뿐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어쨌든 늦어진 거잖아요. 1년이 지난 사이에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네, 해당 연도 가을 환경보건 시민연대 집계를 보면 비슷한 증상으로 52명이 사망했고요. 또 피해 건수는 총 174건에 이렇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업체, 정부 전혀 사과도 없었고 당연히 피해 보상도 없었고요.
네, 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려면서 버텼고요. 또 한국소비자원의 판매업체 옥시레킷 뱅키저를 상대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62명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강력하게 나서야 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보상은 피해자와 제조사 간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입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족과 피해자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13년 9월 정부와 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108억 원을 예상해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때까지 사망한 영유아와 임산부는 지난해 127명에 달았습니다. 127명이 사망했는데도 법 제정을 안 한 정부, 그리고 사과조차 안 한 업체, 도대체 이 사이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2년이나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거죠. 2013년 11월 국정감사에 불려난 옥시 측 임직원들이 반쪽짜리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 뱅키저의 샤시 쉐커라파가 대표가 환경부 국정감사에 나와서 피해에 대해 사죄했고요. 5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금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피해자 지원은 하겠지만 옥시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 여부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반쪽짜리 사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더 이상 참지 못해 피해자들이 옥시레킷 뱅키저와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항의했지만 그 후에도 별다른 조치와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16년 4월, 그러니까 첫 사망자가 나온 지 5년이 지나서야 첫 사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 역시 옥시는 아니었고요. 롯데마트가 자체 브랜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향후 피해 보상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서야 사과와 보상 대책이 나온 건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네,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관계자들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뒤늦게 미봉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신현우 전 옥시레킷 뱅키저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작년 5월에서야 가습기 살균제로 최대 피해를 낸 옥시레킷 뱅키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충분한 보상안을 마련하느라 사과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요. 이렇다 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롯데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와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 급조한 대국민 사과라는 비판까지 받았죠. 진작 좀 진심이 담긴 사과라도 했으면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심 기자, 그 검찰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발을 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네,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 첫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이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수사는 형사 고발과 동시에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2012년 첫 고소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고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 2013년 3월 수사가 돌연 중단됐는데요. 사망 원인에 대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이 기소를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수사를 중단하면 어떡합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셈 아닙니까? 네, 그렇게 수사가 중단된 채로 1년이 흘러갔고요. 2014년 3월 질병관리본부가 361명의 피해자 중 104명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자 경찰이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경찰은 피고소 업체 15곳 가운데 옥시 등 8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6년 1월이 돼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수사가 늦어지면서 재판, 판결 모두 늦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2011년부터 현재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났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와중에 또 피해자를 구분해서 지원한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도를 1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가능성 확실, 2단계는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 5단계는 판정 불가입니다. 이렇게 5단계인데요. 그중 1, 2등급만이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처방 조제비, 호흡 보조기,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 차액에 대한 지급하면서 장례비는 238만 원만 지급됐습니다. 3, 4등급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5년간 건강 모니터링이 지원될 뿐인데요. 그들의 의료비는 오롯이 피해자 본인과 이들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 같은 피해자인데 왜 지원에서 차별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3, 4등급 피해자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계속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차라리 가습기 때문에 병이 든 게 아니라고 하면 체념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미 분명한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애초에 등급을 나눠서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심 기자, 그 심사의 기준과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 지원 실무를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피해자 분류 단계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연구했고 또 종합 판정을 기술원에서 정리,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환자 단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나눈 정확한 근거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없다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은 피해자들,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줘야 할지 답답합니다. 심 기자, 이 상황에서 다행히도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법적 책임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이 그런 법적 책임을 받게 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습니다. 먼저 신현우 전 옥시레킷 뱅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관계자에게도 징역이 선고됐고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습니다. 홈플러스 김원회 전 본부장과 전 법규관리팀장 등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나 금고 3, 4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고 또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말로 표기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어린이들인 점을 지적했고요. 신 전 대표나 조 소장 등은 옥시에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최고 책임자로서 주위 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 검찰이 구형했던 형벌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그 절반도 안 되는 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에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시민들이 이거는 살인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량이 생각보다 낮은데 더군다나 법정에선 모두가 유죄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요. 네, 존리 옥시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능성과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옥시 측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허위 문구를 내세워서 제품을 판매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와 상습 사기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아니,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입을 한 소비자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살균제 사용 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전을 편취했다는 범죄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은 살균제에 함유된 원료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그럼 정부에 대한 책임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법망에 구멍이 많기 때문인데 2014년까지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인체 유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해성 평가는 정부 당국의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관리와 감독 책임에 소홀했을지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니 참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게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없더라도 일단 추가 수사는 이루어져야겠죠. 네,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도 계속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필요한 독성 물질을 옥시에 제공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또 현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유해성이 인정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과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 이 두 가지뿐인데요. 그 외에 독성 원료인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 역시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추가 조사는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법적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제정하는 등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건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사에게 산정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부과하는 제정법입니다. 실제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실효가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적용 대상을 고의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로 제한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나도 해당 기업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고 벌을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을 위한 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전이 좀 있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안, 즉 가습기 특별법 역시 비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부는 폐섬유화 정도로 피해 수준을 평가해서 피해자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해 왔는데요. 이 중 3, 4등급을 받은 피해자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등급이 낮아서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가습기 특별법의 내용은 이 3, 4등급 피해자에게 보상할 재원을 만들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걷어서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특별구제 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구제 개정에 정부도 기금을 출자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초 통과된 법안에서는 정부가 낼 몫이 제외됐습니다. 왜 제외된 겁니까? 네, 원래 특별법 중 구제기금이 정부 책임이 반영된 유일한 내용이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기금을 포함한 구제기금 내용을 제조사들만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특별구제 개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참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것 없고 답답하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심 기자, 직접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입장과 국민 여론이 아닌 현행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늑장 수사, 또 법원의 안이한 판단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게 대다수인 국민의 인식입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상황이 바뀔 여지는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신유철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